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팔격장이에요. 팔격장에서 원문이 1이에요. 원문이 1인 거 보니까 다음번에 2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아요. 원문 1, 2. 그렇습니다. 청재편제, 뭐 정관편관, 정인편인, 식신상관이라고 해서 팔격이죠. 이 뒤에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팔격인데 라고 해서 임시왈, 팔격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명 가운데서 바른 이치다. 먼저 원력을 먼저 어떤 지지를 가졌는가를 보라. 관 먼저 봐라. 그리고 차관 그 다음에 봐라. 관과 간이 차이가 있죠. 중국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한글 뜻이 여러 가지로 뜻은 하나인데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볼관, 이건 볼관이에요. 근데 이건 이 볼견자고요. 이건 눈목자가 들어갔죠. 그런데 솔직히 이건 넓게 보는 거고요. 이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손으로 다 요렇게 하고 있죠. 이건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관자는요, 뭐예요? 이건 황새관자거든요. 황새가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예요. 관광할 때는 이거 써요. 이걸 관광이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넓은 범위에서 관, 이건 좁은 범위, 자세히 손으로 다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은 간이라고 하죠. 이 중국말은, 한문은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체의 각 글자마다 형태에 따라서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뜻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글자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게 그냥 나옵니다.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요. 한문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다시 이제 명리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는 건 뭐냐? 천간에서 투출한 게 어떤 신인가를 봐라라는 거예요. 또 재구라고 해서요. 이거 보세요. 또 연구하는 거예요. 관간구. 마음으로서 이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령녀로서 정해야 되는데 진짠가 가짠가를 또 봐라. 연구하라. 그런 연후의 취용, 그런 연후의 용신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용신을 잡고 나서 청탁이 있다. 이건 참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으니 이런 실제로 이것에 의지해서 이 경이라는 것은 명리학이에요. 순리다라고 해서 이제 임철조 선생은 이 경이라고 이제 명리학을 올려 세워 놓으셨죠. 남들이 보면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게 오경이야? 라고 하는데 오경이 아니고요. 임철조 선생이 이 경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로서는 이게 경이죠. 유학자들은 유학자들은 공자가 말한 것을 그 경으로 삼고 오직 우린 이거다라고 하듯이 우리도 명력자들은요 이 적천술 오직 또 내지는 자평진전을요 오직 우린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 경으로 다 인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끝까지 이걸 붙들고 늘어져야죠. 그리고요 두 번째, 만약 월에서 만나기를 록과 인을 만나면 이거는 뭐예요? 록이라는 것은 비겁, 이건 양인은 겁재예요. 그래서 무격 가취, 격을 취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 이거는 자평진전에서는 어디로 넘겨놓냐면 흉격으로 전 5편으로 넘겨놨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찾아야 된다. 이거 보세요. 간관, 구심 이렇게 막 찾잖아요. 일주의 시기를 어디서 찾냐라고 하면 이거 영자입니다. 별이 아니에요. 그러나 별자와 같은 뜻이에요. 읽기는 영으로 읽고요. 다른데 심 찾아라. 별지 다른 지지에서 투출한 천간으로 투출한 것을 찾아야 된다. 차이위용 빌려서 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격국에서도 정과 격국에선 유정유변이 있다. 발음과 변함이 있으니 정자는 곧 겸해서 오행지 상례요. 이거는 벌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격국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부론으로 은근히 변하기 시작을 해요.
관인상생이 있고요. 재관격이 있고요. 살인격이 있고요. 재성과 살이, 재생살격이 있고요. 식신재살격이 있고요. 식신생재격이 있고요. 상관폐인격이 있고요. 이거 보세요. 벌써 용신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상관생재가 있고요. 변제라는 것은 반드시 오행지 기세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종재, 종관살이라고 해서요 이제 변격을 나누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변격이 된다라고 하지만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시는 게 용신 취형법에서 나오는 것이지 격에서는 이렇게 하질 않죠. 격에선 정쟁이 뭐니 하질 않잖아요. 이건 벌써 용신을 잡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올라갑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밑으로 마지막 내려야 되겠네요. 조금 내려야 되나요? 그렇죠. 종재, 종관살, 종식상. 이건 용신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강, 종약. 이건 없습니다. 약한 것을 따른다라는데 이건 아니고요. 종세, 일행듣기. 이것은 이제 5기운이 있죠. 첫 번째 곡직, 염상, 곡직, 염상, 가색, 종역, 그 다음에 뭐예요? 윤화. 이렇게 해서 일행듣기격이 있고요. 양기성상이 있죠. 2가지 기운으로 딱 됐을 때 양기성상입니다. 요즘은 또 이거에 확장돼서 삼상격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외격이 다단하다. 그러니 내가 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제가 이제 잔소리 더 이상 안 합니다. 내가 소리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것은 설하고가 징의에는 빠뜨렸을 거예요. 비고 마련되어 있는 것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훑어보고 생각하고 군서 여러 가지 책을 딱 살펴보니까 갖춰져 있다. 부정, 오행 정리 이런 걸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행의 바른 이치를 따르지 않고 모두 속했다. 어디에 속했어요? 유담, 잘못된 얘기만 속해 있다. 지어 난대묘선이라는 아마 책이 있나 봐요. 얘는 정해져 있다. 일체 기격과 이국이 돼 있고요. 나분제법이 있고요. 이런 것은 더욱 속해 있다. 불경, 이거는 경이라는 건 또 얘기했듯이 명리서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부대, 기다리지도 않고서 말을 한다. 마치 그 황당무계함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뭐로부터라는 것이죠. 당송 이래로 작자, 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사주팔자를 보는 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 허망지론, 허망하게 말을 하는 것이니 더욱 이 기룡신살에 있어서는 굳이 알 수 없다. 어디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지도 알 수 없다. 작차, 허머 이렇게 만든 것은 험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왕 오로지 무응험 경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의백 이거 보세요. 성의백이라는 것은 꼭 누구예요? 유백원을 말하는 거죠. 청나라 개국공신입니다. 이거 원문에 줄을 단 양반. 그 양반이 성의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시주로 했죠. 유백원이라고 해서 유시주 했습니다. 그리고 임철조의 증주는 임시주 이렇게 얘기를 바꿔놨습니다. 제가 천군부라는 책이 있나 봐요. 천군부에 말하기를 했어요. 기룡신살은 다단 많다. 그런데 하여 어떻게 해서 갖출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요. 이건 서리법으로서 생극재화지 일리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으니까 듣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요, 안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러니 폐지라 한마디로 이건 싹 없애버리려는 뜻이에요. 즉 또 짚고 내리고 7번, 8번, 9번, 10번까지 하겠습니다.
즉 여기 읽고요. 임진일은 위. 이제 일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 기용백격. 임진이니까 이제 진토가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기용백격. 탔다. 이건 말탈기자입니다. 용의 등에 탔다. 라고 임진일을 참 좋아한 이름을 지어놓고요. 이민일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기호백격. 호랑이 등에 탔다. 이 격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또 다시 재취, 또 취하지 않겠는가? 이모, 임신, 임술, 임자는 위기, 말하지 않는가? 뭘 탔다고? 후, 이거 신이에요. 원숭이, 말, 견, 쥐, 이게 등에 탔다고 하질 않느냐? 또 우여 만약에 육신이라서 봉 자시를 만나면 위, 유금조양격이라고 하는데 무릇 오음은 모두 음이다. 어떻게 해서 유독 신금만 조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머지 가는 불가조양호? 라고 해서 나머지는 또 자시에 태어났으니까요. 양균이 이제 살아나니까. 새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양이 되겠는가? 이거는 아침 조자도 되지만요. 아련할 조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바라다 보는 거죠. 아련하는 거.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또한 자는 곧 채양음영. 채는 양이라고 하지만 음으로써 쓰는 것이다. 갑자 하면 양을 쓸 때는 갑자 하면 갑목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양으로서 쓰긴 한 그룹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건 음이다. 자수는 음이다. 음 중에 개수는요, 유금 중에서도 가장 지극하다. 어째서 그걸 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여 또 육을 잃은 봉자시를 만나면요, 위서기격이라고 하는데, 무릇 서는 뭐야라? 이건 쥐예요. 쥐가 서기격인데, 이건 갉아먹는 거 아니냐? 무엇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냐? 또한 식간은 모두 귀한 것이지, 식간에서요 귀한 건데 시지에서 뭐가 개유지지 시지에서 뭐가 유력하다고 하는 것인고 어찌하여서 나머지 간은 불가취요 그렇게 또 다른 간지는 취하지 못하겠는가? 부대변이라 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지기류라고 해서 잘못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잘못된 격도 매우 많은데 지리하고 무당 이건 황당무계해야 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마땅치도 않다. 학자는 마땅히 세상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살펴서 정한 이치를요 바른 이치를 오행직격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불자는요 달러 불자가 아닙니다. 이 불자와 같습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유소는 위혹 잘못된 책에서 유혹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금지어죠. 네. 자, 지난번에는요, 두 개의 살의 명절을 했는데, 모두 제격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인수격 3개를 살의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엉뚱한 책 보지 말고, 신살이고 이 국이죠. 이 국을 살피지도 청구하지도 말라라는 뜻이에요. 네, 제격을 2개 했습니다. 오늘은 인수격입니다. 인수격. 그러니까 길격만 하고 계시네요. 자, 정인격이네요. 자, 봅시다. 조금 하나 더 올릴까요? 네, 됐네요. 묘월에 태어났어요. 병화일주죠. 이거 목화가 다합니다. 네, 목화가 다예요. 목체 금토용주에서 불용하죠. 그 이유 이 금 못 쓰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수생목을 하고 있고요. 인묘 묘미 목국을 이루죠. 그래서 이건 정강 그러니까 병화일주에서 목이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인수가 강하죠. 그러니까는 정강격이 되겠습니다.
강을 따르는 거예요. 예, 천은 관은 청하고 인수는 똑바르다. 정인격이라는 소리예요. 관이 청하다? 개수 안 청합니다. 예, 뿌리가 없죠. 희기 또 이상하게 묘미 공목이라고 해서요. 이건 목국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순수지상. 이게 대운을 살펴보면 우선 알죠. 이 운만 되면 이 사주는 끝이 납니다. 왜? 목수로 흘러야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코로 위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인품, 위인이라고 끊어야 되겠네요. 품격이 초군이라고 해서 무리로부터 뛰어났다. 대단하죠. 재주는 화려함이 탁월했다. 글은, 문망은 글을 바라다 보는 건 뭐와 같았다. 고산북도, 높은 산과 이 북두칠성과 같았다. 품행은요, 마치 뭐와 같았다. 양옥, 정금. 애석한 것은 인성태중이라 관상설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은 여유가 있는데요. 정이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정기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치, 이런 결과 공명이 칭등했다라고 하지만요. 그렇게 썩 나쁜 거는 아니에요. 비록이라고 해서 이게 비록 종자입니다. 일단 이렇게 올라갈게요. 비록 능력은 구름을 능멸할 정도지만이라고 해석하시겠죠. 비록 능운지지. 여기까지네요. 능운지지. 구름을 능멸할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난수 청전지선이라 해서 이거는 장원급제라는 뜻이랍니다. 청전지세 급제를 이룰 수가 없었다. 오히려 격국이 격이 바르고요. 국이 청해서 반가워서 재성봉합 병신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록 뭐예요? 그러나 큰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라고 해서요. 큰 대재소용이라고 해서 큰 재능은 있었지만 조금밖에 쓸 수 없다. 그러나 또 결국은 명리양전이라 그러네요. 사로가 청구하고. 이건 참, 그럼 대재소용하면서 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상하게요. 시 청아지화 진역 박지인재라고 해서 이것은요. 서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제가 한국번역원에서 3학년 공부할 때요. 서경을 공부하죠. 그때 담임 교수님이 성백효 교수님이요. 서경과 주역을 맡아서 강의하셨어요. 성백효 선생님 참 뵌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50대에 봤으니까요.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50대 중반에 거길 들어가서 한국번역원에 들어가서 3년 공부를 했죠. 야간에. 요즘은 나이 먹은 사람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 젊은 인재들을 뽑겠다라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쓰질 않는다.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답니다. 자, 유난히도 이 명절을 설명하면서 시경에 나타난 구절을 전 이거 해석하려고요. 참 골치 많이 아팠어요. 구절을 많이 이용한다. 청아지화는 시경에서 이거 단이 아닙니다. 동입니다. 붉을 동자입니다. 동궁편에. 그럼 붉은 활궁자잖아요. 편에 제목에 청청자아이며 내용은 군자가 인재를 기름을 즐거워한 시이며 역박은 대하편에 있어요. 내용은 문왕이 훌륭한 인물을요 관직에 임명함을 칭찬하여 라고 해서 쓴 거예요. 시경이에요. 시경. 시경. 칭찬하여 읊은 시조다. 철저님은 관이 청하다고 했지만 연관의 개수는 밑을 까고 있어 탁하고 울며울의 관성이 설계가 심하여 개수의 수원이 말랐다고. 더요 반가운 것은 염이합을 해서요 목기로 변하니까요 형상에 목체 금토용주에서요 금토오행은요 용력이 부족해요. 저 신금은 일주와 합을 하고요 불용하고요 종조에도 모구행을 주면서 수목화 목수로 흘러서요
그래도 초년에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3번을 누르면 나올 겁니다. 오늘 사람 명조 3개니까요. 예, 이렇죠. 덤덤합니다. 그러나 이 수는 관계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경술, 술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기유, 경신 이때 되면 강한 오행과 싸움이 일어나서 이 사주는 종명이 되겠죠. 인격이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87번 볼게요. 정인격이에요. 이것도 역시요. 왜? 신월에 태어난 기예수죠. 그러나 이거는 신월에 태어나서 용신 자체가 신금이에요. 왜? 모기체예요. 묘해서요. 모기체이기 때문에 금을 쓰는 사주예요. 이 수 못 씁니다. 그래서 금은 확실히 월주를 잡고 있기 때문에 쓰죠. 그러고 나면 이 사주를 한번 봅시다. 금으로 흘러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물론 신유 술 해서 그거 초년 되고 나면 양년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주는 썩 좋은 사주는 아니죠. 왜? 모기채니까 수으로 흐르면 안 좋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격을 보고 설명을 하십니다. 역시 격도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 인수격이다. 이 신금위용 용신을 쓰게 이걸로 쓰겠다는 거예요. 왜? 목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이 병화가 병이다. 그렇죠. 이렇게 눌러주니까요. 인성을 쓰려고 하는데 재성이 눌러주고 있죠. 이 임수가 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수국화를 하니까요. 중화순수하다. 그리고 추수통원했다. 운지계사 여기까지요. 금수봉생 득조하다라고 해서 수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지지로 올라와서 수는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과가변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화우는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모기채니까요. 금토용주에서 화는 뭐예요? 플러스 한신이다라는 것이죠. 임진 뭐죠? 약과 병이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라고 해서 이 병화를 꺼주니까 좋다라는 것이죠. 유에서 부속으로부터 해서 출 나갔다 위 군수 저는 부속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그냥 낮은 직급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신묘 경위는 개두가 됐죠. 개두가 되는 바람에 금을 만나더라도 생화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 생화괴인에서 명리양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약간 제일 싫어하는 것은 철저 선생은요. 뭐죠? 금이 덮어 씌워주는 바람에 화가 살아나지 않았다. 인성을 깨지지 않았다라고 불능생화괴인해서 화를 도와서 인성이 깨지질 않았다라고 하네요. 명리양전이다. 하여튼 이 인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묘 운은 먹이채니까요. 쏙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죠. 그래도 격국론으로 푸신 것 같아요. 격국론으로 이 사주를 푸신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인성은 용신이에요. 인성이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강하다. 이 일주에서 목이 강하다라고 하면 일주 대비해서 뭘까요? 식상이죠. 식상성이 강하니까 뭐죠? 인수로서 눌러주면 되죠. 자, 봅시다. 2번을 누르면 될 거예요. 여기를 해 변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운은 관계없습니다. 물론 먹이채니까요. 그러나 용신을 건들고 자꾸만 들어오죠. 사는 그래도 관계없지만 오화는 신금을 극하고 있죠. 옛날에는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직업이 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농공상인데요. 농공상이 사주 바뀌었어요. 모두 사가 바뀌었죠. 사가. 사가 봤으니까요. 참고하시죠. 예, 일반인은 사주를 볼 일반인이라고 하면 사농공이에요. 사가 아니라 사는 빼고요. 농공상이에요. 예. 자, 88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정인격이죠. 여기서도 또 참 뭐예요?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예. 인수격이에요. 복채 또 여기도 금토용조예요. 예. 거의 비슷해요. 근데 구조상 이 갑인이라는 너무 강한 식상성이 강해서 안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이런 운에는 안 좋다고 이제 완전히 말씀하시죠. 차역 신금위용이라고 해서요. 병화가 병이다라고 해서요. 앞에 명조와는 단지 바뀐 것은 인자 하나다라고 했는데요. 인자 하나만 아니죠. 앞에 명조는 뭐였었어요? 임수하고 임술이었나요? 근데 이건 갑인시니까 뭐 인자 하나가 아니죠. 약간 갑인하면 목이 완전히 갑이에요. 비단 유병부약 병은 있어도 약은 없는 것과 같으니 또한 생조병신 이 병신을 이 병신이잖아요. 병화 그것을 도와주니 피는 앞에 명조는 청전만선이라고 해서 이거 뭐 이루지 못했다가 또 이건 과거 급제를 했다고 그러네요. 명리양전했는데 차는 기서공기라고 해서 이거 기서는 곧 뭐냐 깃틀에서 뭐예요? 헛돌. 그러니까 결국 이 소리는 이렇게 뭔 저걸 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리고 수주대토라고 해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나무 비군한 그루터기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토끼가 와서 거기서 들이받쳐서 그냥 우리 말로 얘기하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덕거리는 거는 인신요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충이 되는데 묘목이 있어서 사실은 충이 됩니다. 묘목 조지에 도와주는 거예요. 인수가 반대로 상했다. 모관금결하다. 어쨌든 금을 써야 돼요. 근데 이 대운 좀 보십시오. 그래서 또한 월거는 곧 육친의 자리다. 그러니 면할 수가 없었다. 분영 파부라고 해서 이게 솥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깨지는 거죠. 아니 솥단지를 깼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집안에 솥단지가 깨지면 밥도 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집안이 깨졌다, 박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재모산, 돈이 사라졌죠. 자재모산. 오직 이문에는요, 좀 그래도 괜찮았겠죠. 방신 거병하는 바람에 재원이 조금, 조금은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신묘경에는요, 동방에서 무근지, 동방이라 금의 뿌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공명이 미는 진취,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업은요, 불가소강이라고 해서요, 조금 편안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격정, 국진, 참 이게 격국에 대해서 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성은 어떻게 될까요?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인수격에 대해서 참 좋게 말씀을 하셔요. 정인격 특히 인성은 아울러 사령을 했으니 소위 무엇 때문에 금의 광달에 이렇게 소매는 이렇게 좀 크면서 내가 한번 크게 한번 출세를 해야지 라는 꿈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팔두 제과 8말의 재주를 가지고 지나치게 과장을 했다.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예요.
마치 투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원령의기, 참 용의 뜻으로 비슷하게 하고요. 오화필토라고 해서 글재주가 참 좋았나 봐요. 이건 오화라는 건 좀 밑에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번역을요. 무슨 화, 금년화, 무슨 화 해서요. 휘, 아주 빛나는 것은 삼화문장이었다. 글재주도 좋았나 봐요. 유일하게 꺼리는 것은 월간에 투출한 취양, 그래서 저 병신, 가을에 태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침 창에, 구슬을 깊은 바다에다 빠뜨리고요.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 기정, 그 발음을 순수하게 따를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을 하셨냐면요. 막비명하라 라고 해서 막비명이하라 해서 명이 아닌 것이 없다. 라고 해서 이중부정으로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십니다. 명이다. 명에 달렸다. 라는 것이죠. 막비명이하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요, 다섯 가지를요, 이제 결론을 내십니다. 참 친절하시죠? 유차수조 관직컨대라고 해서 여기 여러 조의 명조를 관직컨대 격국은 불가지빌야라. 한 가지로 잡고 늘어지면 안 된다. 불구 뭐를 불구하고 재관인수 등격에도 불구하고 자 격의 그런 격은 불구하고 일주무관. 자, 이게 빨간 글씨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왜 이런 걸 해놨냐면 이게 참 철저 선생의 말씀이에요. 자, 일주는요, 무관, 간으로 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곱 글자를 가지고서 왕한즉 의역, 왕하면 의역, 마땅히 눌러주고요. 쇠즉 의부, 쇠한즉 마땅히 붙들어 줘야 되는 것이니, 이니 왕하면 설관의 재성, 관으로서 설하든지 마땅히 재성으로서 인성을 눌러주고요. 인세 봉제, 인성이 약한데 재성을 만났으면 마땅히 비겁으로서 재성을 눌러주라. 이런 것이 불역지법에 바뀌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런 거 결론을 이렇게 딱 내십니다. 참 격국론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재관인수 등격에 불구하고 일간은 간으로 치지 말고 나머지를 일곱 글자를 가지고서 왕한즉 의역, 쇠한즉 의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인사줍니다. 대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대우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이 운에도 확실하게 목이 강하니까 안타까웠다. 그 대신 목이 강하니까요. 이 운도 그냥 그럭저럭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용신을 건드리면 안 된다. 특히 이 사화는 괜찮지만 오화는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이 인묘운도요. 안 좋죠. 더군다나 이 인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원문 1번이 끝났습니다. 다음 이제 원문 2번이 문고원이 여기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참 징의에는요 별게 다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설화구가 이런 걸 써는 거예요. 논, 간, 참간, 참고하라, 간, 논, 채용, 최양조를 딱 여기다 넣는 거죠. 이제 영양요기에 대해서 다음번에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또 다음에는 뭐더라요? 탈격 다음에 채용이 나오네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